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32강 이번 시간에는 병원 대화 예절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우선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첫 번째는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를 나와 동등한 대화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자를 그저 우리 병원에 온 그냥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환자를 나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부터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대화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인사를 먼저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환자하고 대화하기 전에 자, 뭐 혹은 안녕하십니까가 이미 맞춰진 상황이라면 자, 예, 지금부터 대화를 상담을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인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때때로는 아무개님이 맞으시지요? 라고 하기도 하고 리셉션 단계에서 이미 환자에 대해서 확인이 됐으면 환자 차트가 맞는지 환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혼자 갖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자,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환자를 착석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는 병원 코디네이터 내 소개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병원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혹은 리셉셔니스트로 혹은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스몰 토크부터 스몰 토크가 뭐냐면 그냥 작은 소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시는 길에 오늘 좀 덥지 않으셨어요? 오늘 날이 좀 추우셨죠? 길이 많이 밀리진 않으셨어요? 뭐 그 예약 시간을 딱 맞춰 오셨네요. 이렇게 가벼운 소재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환자하고 마주 앉기가 무섭게 자, 뭐 지난번 전화로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에 대해서 물으셨죠? 혹은 뭐 라식 물으셨죠? 혹은 뭐 피부과라고 하면은 프락셀 하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몰 토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화 예비 단계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 자, 저하고 상담하시는 목적은요, 라고 해서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의 발언이 보장된다는 거. 자, 지금 저하고 하시는 내용들은 그 외부로 전혀 유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병원은 뭐 이런 정보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하고 아마 상담 시간이 한 10분 뭐 혹은 15분 정도 걸리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면서 오케이가 되었을 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앉자마자 환자한테 지난번 프락셀 물으셨죠? 자, 프락셀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목적, 그 다음에 진행 방식, 환자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이것에 따른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 절차대로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병력이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는 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환자가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스몰 토크를 통해서 환자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 그러시면 언제부터 불편하셨는지, 어떻게 불편하신지, 뭐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자의 생각을 수용하고 환자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열린 질문과 수평적인 대화,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요. 자, 이 시간에는 열린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환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닫힌 질문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점심은 뭘로 드셨어요? 라고 하게 되면 네, 아니오를 할 수가 없고, 저는 뭘 먹었어요? 라고 하게 되겠죠. 혹은 저는 아직 점심을 못했어요. 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은 뭘로 드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라고 하면 요즘들은 구내식당들이 많이 위탁을 한다는데 그쪽은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을 열린 질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환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물으면 환자가 네, 아니요 라고 할까? 혹은 환자가 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검진 혹은 문진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이때는 환자가 보여주는 말뿐 아니라 환자가 보여주는 non-verbal, 그 몸짓 대화도 반드시 우리가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말로 다 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검진이나 문진 단계에서 환자가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진단명이 나온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환자 중심적으로 진단명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약어를 많이 쓰거나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자, 그리고 진료실에서 혹시 그렇게 전문 용어를 듣고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환자한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환자가 많이 걱정하는 경우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2달 정도면 많이 뭐 치유가 되시더라고요. 혹은 병원에 앞으로 한 2번만 더 오시면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표현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만 그냥 동의를 하고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것은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무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환자하고 같이 공감한다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명하는 단계가 있겠죠? 자, 설명은 반드시 중간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환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죠. 중간 요약한 다음에는 자,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도 잘 모르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 질문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환자가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치료 계획을 이제 진료실에서 세워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환자하고 치료 계획에 환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때때로 병원의 스케줄만 환자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에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을 오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환자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시간이 편한지, 그리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장점, 단점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선호하는 사항들을 서로 비교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마무리 단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마무리는 그냥 보통의 대화가 아니라 의료라고 하는 증상과 증세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강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해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전체의 대화를 요약하고 핵심 사항을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둘 셋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재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자가 이해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잘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질문을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하고 말씀 나누셨는데 잘 이해가 되세요? 혹은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혹은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잘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재강조하고 요약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적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123-4567번이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혹은 제가 꼼꼼히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감사를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고 진료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하는 거죠. 자,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세부 기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경청이에요. 자, 환자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관심을 가지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마음, 경청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공감하는 거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아, 네, 그러셨군요. 혹은 환자가 어떤 몸짓을 보이거나 할 때 동의하는, 공감한다는 표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아프셨군요. 이렇게 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야기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먼저 그 다음 이야기를 막 꺼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거나 재인용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환자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분명하게 실체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큐사인이라고 그래요. 환자가 버디랭귀지라든지 목소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큐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비언어적으로 하는 큐가 있고 언어적으로 하는 큐가 있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때 환자는 이 환자가 보여주는, 자, 보세요. 환자. 그쵸? 보세요. 환자. 페이퍼를 보거나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살피는 것을 큐라고 합니다. 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의료는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는 상황이죠.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질문을 하는 기법, 우리가 아까 질문하는 기법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자의 이야기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분명한 공감대, 정확한 사실을 유추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그다음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안내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통증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혹은 언제부터 그런 시술을 받고 싶었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우리 병원을 어떻게 찾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고 언제부터 증상을 느꼈는지를 자세히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어떤 증상이나 증세가 뭐 어제 그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그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환자는 지금의 증상, 지금의 증세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증상에 대해서 혹은 요구, 우리 병원에 예를 들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지 혹은 오랫동안 살펴보고 오랫동안 그 계획해서 왔는지에 따라서 이 환자가 갖는 만족도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우리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나중에 의료 이제 시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자는 자신의 얘기를 뭐 1번 했다, 2번 했다, 뭐 1번 했다, 3번 했다, 4번 했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요약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아,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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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나 라고 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나 혹은 내가 잘못 이해했을 때 수정할 수 있도록 환자의 이야기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가면서 머릿속으로 혹은 메모지에다가 상담하는 차트에다가 요약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환자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병력 관련 대화를 할 때 하는 열린 질문법,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전문 용어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대화를 종료할 때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자의 반응, 바디랭귀지를 읽는 방법, 그 다음에 환자의 이야기가 불명확할 때 재질문하는 방법, 재질문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통증 있는 환자한테는 통증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환자가 우리 병원을 언제부터 오려고 했는지, 통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도 이런 우리 병원을 찾은 뭐 인연 혹은 시술 혹은 뭐 치료, 이런 것들이 즉흥적인 것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듣는 것이 반드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료 접수하는 방법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